안녕하세요. 행복치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시장 수급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 간만에 정말로 반가운 투자자가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3,229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운수창고, 정권업, 유통업 이런 식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금융투자부터 시작해서 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 이렇게 팔았는데 요 개인 투자자들 매도에 대해서는 동영상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많이 매수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뉴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미국의 CNBC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라는 그 항바이러스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임상을 조금 해봤더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일단 125명 정도 임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중증 환자가 113명이나 있었는데 대부분 일주일 만에 이렇게 완쾌가 되어서 퇴원을 했고 그중 2명이 돌아가셨답니다. 일단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단 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하게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치료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는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전염병도 어떻게 진압할 수 있겠다, 제압할 수 있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의학과 관련 없이 어떤 데라도 누구든지 이 전염병과 관련된 이 치료제를 아니면 또 예방약을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다가 또 하나 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이 어제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한 3단계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닌데 미국 내에서도 각 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양호하거나 그런 주들은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주지사가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1, 2, 3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좀 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사람들도 그동안 묶여 있었는데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또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조금씩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오늘 매매 보셨죠? 3월, 4월 매매 정리를 해드렸고 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 테마에 걸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바람에 좀 주가가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매도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이렇게 추가 매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 개인 사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사정에 맞춰서 이 매매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도 조금 이따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야기 이전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한 2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 일단 제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돈을 벌지 못한 2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저도 중간중간 계속 매수를 했었을 거니까 하다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현금을 갖다가 팔아서 확보를 하자,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고 나중에 오를 때 다시 사야지 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물량을 빨리 정리한 실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어느 때라도 내가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요. 물론 조금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기다린다면 충분히 본전 이상 그리고 오히려 수익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팔아픈 게 첫 번째 실수였고, 그리고 그 다음 실수는 뭐냐면 그렇게 마련한 현금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2008년도 한 10월 달쯤 굉장히 좋은 시기에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있었는데 그 역시 단타나 하느라고 빨리 팔아버려 가지고 참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물론 이때도 주식 조사 했겠지만 오히려 들고 있느니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여튼 기다리지 못한 실수, 저점에서 사고서 빨리 판 실수를 저는 예전에 했습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상황 봐서 이제 순환매에 집중을 하고 또 추가 매수도 이제 서서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더 여러분들께 뭐 이것도 뭐 그동안 수없이 뭐 교육을 시켜드린 겁니다만은 조언을 하나 더 해드리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역추세 매매를 한다 그랬죠. 떨어질 때는 매수를 잘하고 오를 때는 매수를 못합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만원 하던 주식이 8만원, 7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는 예전에 10만원 대비 8만원, 10만원 대비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내가 지금 사면 10만원짜리를 7만원, 8만원에 산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싸게 사는 기분이 들어서 떨어질 땐 주식을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오를 때는 못 사요. 지금 최근에 예를 들자면 한 1450포인트, 1500포인트짜리가 있었는데 이때 기억이 자꾸 남는 거예요. 지금 1800, 1900 되니까 자꾸 머릿속에는 1500포인트 이때 주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다 보니까 1800, 1900에서는 못 사요. 지금이라도 사서 들고 있으면 앞으로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때 가격이 생각이 나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시장이 외국인들이 사실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올 때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면 물량을 안 내주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분기 현상이 벌어져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서 이익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저런 심리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푼돈이나 가지고 놀게끔 만드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튼 시장을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각 투자자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현재 주식을 100%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사실 주식을 새로 살 만한 여력이 없죠. 그런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파산의 위험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런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월요일날 또 들을지 안 들을지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몰빵하는 것은 첫 번째 건물이지만 여튼 주식을 100% 보유한 상태라면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급등하는 종목 중에서 때마침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렇게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식을 100% 보유하신 분들은 부유한 종목 중에서 좀 모르는 게 있나 없나 살펴보고 좀 모른다면 적당하게 욕심 끊고 현금을 좀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요. 또 그리고 주식과 현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난 주식도 들고 있고 현금도 들고 있다. 이렇게 그런 분들께서는 조금 순환매에 집중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니까 보유 종목 중에서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다 그래서 오른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현금을 좀 투입을 하고 또 그리고 보유 종목 중에서 때마침 그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외국인들이 매수 오른다면 그것은 따로 팔아서 현금으로 챙기고 이렇게 순환매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이것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현금 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주식이 또 없고 뭐 이렇게 100%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땡 잡았죠.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지금 살 필요는 없죠. 이미 3월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카페에서도 말씀드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을 한꺼번에 집행을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개로 좀 분할을 해서 이건 3월달에 쓰고 4월달에 쓰고 5월달에 쓰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계속 그 계획에 따라서 4월 달에 내가 이 정도 돈 내 집행하겠다고 했으면 그냥 그 돈 집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매수한 것들이 어느 정도 오르면 그건 좀 팔아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금 순환시킬 준비를 조금씩 하는 거죠. 여튼 뭐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앞으로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현금을 좀 보유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투자금을 좀 나눠서 이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 분할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산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좀 매수했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뭐 일 다 봤다, 앞으로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번에 뭐 요 산 넘으면 다음에 또 이 산 있고 이 산 있고 산이 뭐 첩첩삼중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파산의 위기가 점점 몰려온다니까요. 또 그리고 그런 파산의 위기가 하나하나 몰려올 때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파산의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에서는 또 돈을 풀 거니까. 그렇게 돈이 풀리면 또 파산의 위기가 또 넘어가고 또 파산의 위기가 또 오면 중앙은행에서 정부에서 또 돈을 풉니다. 이렇게 계속 풀고 이렇게 위기가 오면 다시 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튼 저런 위기들이 많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꼭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한다는 가정하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할로. 자기 상황에 맞춰서. 뭐, 때마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감에다가 천을 갖다 대면 조금씩 천이 물들죠. 그런 것처럼 조금씩 발을 거쳐서 들어간다는 의미로 가는 거지. 뭐 그냥 극단적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고 완전히 빠지고 그러는 건 없어요. 이제 투자는 무게 중심을 갖다가 투자 쪽으로 좀 더 많이 옮겼다가 현금 비중 쪽으로 조금 많이 옮겼다가 이렇게 비중을 왔다 갔다 조절을 하는 거지 그냥 뭐 100% 빵빵빵빵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뭐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뭐 조금 수익 냈다 하고 뭐 동학생명 계속하고 난린데 동학운동이나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동학개미네요. 실제 동학개미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금이 요거 동학개미라는 사람들 요만큼 나머지 이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물려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싸다고 생각하고 10만원짜리가 8만원 하니까 10만원에 비해서 8만원, 10만원에 비해서 7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가지고 있어요. 최근 몇 명 돈 벌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만 자꾸 들리다 보니까 다 번 것 같아도 그렇진 않습니다. 여튼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이런 분들 굉장히 좋은 지점에 매수했잖아요. 그럼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러 들어올 때 지난번 시장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식을 안 팔아버리면 걔들이 주식을 살 게 없다 아닙니까? 걔들이 주식을 우리가 안 팔면 걔들은 주식을 어떻게 사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안 팔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꼭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사요. 이게 현물 시장이고 이게 선물 시장입니다. 그러면 선물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현물 가격이 싸죠? 그럼 선물을 팔고 현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그런데 선물 가격이 이렇게 낮으면 다시 현물을 팔고 이렇게 선물을 매수합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그래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정 받아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선물과 현물 그 관계를 이용해서 저렇게 물량을 뽑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냥 걔네들이 안 팔아도 외국인들은 금융 투자 물량 알아서 저렇게 빼먹습니다. 그러면은 여튼 개인들이 안 팔면 이 주식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더 가속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되게 힘들 겁니다. 꼴랑 여기 개인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봐서는 평균 매수 단가가 지수가 2158포인트입니다. 아직 그렇게 이익 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최근에 이렇게 조금 1500포인트 그 무렵에 물론 그때 산 개인도 별로 없지만 지금 보면은 뭐 1600, 1700포인트에 한 4조 정도 요때 매수한 요 돈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돈 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팔고 나가는 건데 굉장히 좀 아쉽죠. 조금 묻고
조금 먹고 작은 이익에 만족하는 모습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이 뭐 좋은 지점에서 매수해서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좀 오래 보면서 최대한 많이 먹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튼 오늘 시장 수급을 쭉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17개 종목이나 됩니다. LG 이노텍, NH투자증권, SK증권, BH, 삼성전기,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세는 좀 많이 올려서 좀 빼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종목들 여러분들 주말에 꼭 한번 수급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면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꼭 여기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는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다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를 할 때 뭐 먼 거 새로운 종목 보지 마시고 이미 주식을 들고 계시다면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뭔가 또 그리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 매수해서 주가가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를 보고 차라리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일단 들고 있는 것부터 살려서 순환시키는 게 더 좋아요. 또 그리고 앞서 넘어야 될 산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하면은 현금 유동성이 좋고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들 보유하라고, 가능하면은 또 대기업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현금 유동성도 별로 안 좋고 재무 상태도 별로인 종목을 들고 있는데 때마침 시장이 올라서 개인이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매수하던 이렇게 오른다면 그런 종목들이 이번에 가지치기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세력들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로 추정이 됩니다. CJ, 대한통운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또 CJ는 빼야 돼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주말에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튼 간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수하니까 시장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뭐 이런 외국인 매수가 어디까지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내 포트폴리오 상황에 맞춰서 그냥 대응을 해가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뭐 단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시장에는 많은 돈들이 풀리고 있고 앞으로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풀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투자를 그냥 투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일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고서 좀 가능하면은 안전하게 오래오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오래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내가 보유를 했는데 뭐 몇 프로 먹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오래 투자를 해서 우리 책에서 보던 그 복리라는 거 있죠. 오래 투자해서 그 복리 마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몸소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